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진행할 김태환입니다. 저는 99년부터 자바를 해오다가 한동안 자바를 약간 떠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 데이터 분석 쪽을 약간 하다가 다시 자바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가 되는데, 한동안은 자바를 되게 암울하게 봤습니다. 이제는 자바가 좀 새롭지도 않고 새로운 그런 모던한 랭귀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라이브엠이라는 것을 보면서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저는 이제 현재 소속은 오라클에서 이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번 시간에는 오라클이라는 단어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요. 최근에 다양한 자바의 라이센스적인 측면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의 자바는 딱 이건 것 같아요. 이제는 오픈 JDK를 중심으로 자바의 다양성의 시대가 열린 것 같고요. 예전에는 표준에 입각한 하나의 그런 스탠다드, 그리고 특정 벤더들이 만드는 특정 자바를 사용하는 것이 약간 강제되었다면 이제는 자바 자체도 다양하게 누구나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피처를 가져있는 자바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라이브엠이고요. 그라이브엠을 오라클에서 이제 약간 R&D 조직이 있는데요. 그 랩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뭔가를 좀 살펴볼 텐데, 가장 유명한 그라이브엠이다 블로그거든요. 그라이브엠이 왜 좋은가? 라는 것을 한 10개 정도 있는 탑픽인데요. 이걸 다 읽어보기엔 좀 뭐하지만 딱 보면 고성능, 그리고 적은 메모리 사용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네이티브한 코드를 만들 수 있다. 자바가 바이트 코드가 아니라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그런 강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모듈화, 클라우드, IoT 이쪽에 딱 맞는 그런 피처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라이브엠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적합한 JVM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약간 여기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요. 자바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자바는 네이티브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자바를 네이티브 코드로 컴파일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모든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네이티브 코드로 바꿔버리면 성능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라이브엠을 보실 때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가 이거세요. 그라이브엠 네이티브 이미지. 딱 보면 좋은 블로그도 나옵니다. 네티를 네이티브 이미지로 컴파일하면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고성능이 돼요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그라이브엠의 초기의 진입 장벽 혹은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잡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라이브엠 개발팀이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오라클에 있는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레드햇도 계시고요. 인텔도 있고 트위터도 계시고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대학 연구소에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있고, 그라이브엠 처음에 자료 보시면 되게 많은 논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라이브엠이 전통적인 자바의 어떤 이슈들과 문제들을 학문적으로 학계에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부산물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바를 좀 더 개선하는 하나의 그 절차 혹은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이브엠의 정체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라이브엠은 딱 요거예요. 그라이브엠의 모태는요, 오픈JDK 8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자바로 만든 게 아니라 오픈JDK 8 버전을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짓 컴파일러, 그랄이라는 짓 컴파일러 새로 넣고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넣습니다. 이 기능 셋이 그라이브엠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라이브엠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VM 이런 표현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범용적으로 기존에 있는 자바를 개선하는 차세대 JVM의 모태, 어떤 실험적인 버전, 그거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얘가 아키텍처고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프레임워크라든지 클래스 로더라든지 혹은 어떤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연구를 하거나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라이브VM이 성능을 개선하는 고성능 자바를 한다는 모태는요, 이 컴파일러를 바꾸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러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라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질 컴파일러 얘기 좀 할 겁니다. 이것을 해야지 오해가 풀리고요. 그리고 좀 적당한 올바른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자바는 두 개의 컴파일러를 갖고 있고요. 하나는 바이트 코드를 컴파일러하는 자바C, 그리고 또 하나는 질 컴파일러를 갖고 있습니다. 자바C는 자바 코드를 스트링을 바이트 코드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질 컴파일러는 런타임에 바이트 코드를 바이트 기계어로 바이트 코드를 바꾸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의 런타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질 컴파일러의 속성이고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기계어를 만드는 AOT 컴파일러가 있고요. 질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자바는 C보다 느려. 왜냐하면 컴파일을 런타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이 고정관념도 약간 깨실 필요가 있습니다. AOT 컴파일러와 질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하는 형태는 같아요. 기계어를 만든다는 거. 그런데 AOT 컴파일러는 실행하기 전에 코드에 대한 정적 코드 테스트를 만들어서 정적 코드 테스트의 코드 분석에 대한 결과로 기계어를 만드는 거고요. JIT 컴파일러는 런타임에 기계어를 만드는 겁니다.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AOT 컴파일러는 런타임에 어떤 실행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강점이 있어요. 단점은 코드 최적화가 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JIT 컴파일러는 굉장히 상황에 대한 그 최적화된 코드를 컴파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런타임에 오버헤드가 약간 발생한다는 거죠. JIT 컴파일러가 점차로 고도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냐면 런타임에 프로파일링 정보를 이용해서 기계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AOT 컴파일러는 이걸 못해요. 현재 내가 돌아가는 환경에서 코어가 몇 개지? 어떤 OS지? 커널의 버전은 뭐지? CPU는 뭐지에 대해서 최적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바 같은 컴파일러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 현재 동작하는 것이 내가 지금 코어가 16개인데 나에게 할당되는 코어가 8개다.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가 할당되어 있다. 그럼 그 상황에 맞는 스레드가 몇 개가 포크되어 있으니까 기계어를 만들 때 이런 코드가 좀 더 최적화될 것이다. 이런 식의 런타임 환경이 최적화되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개선된 현재 상황에 최적화된 기능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점차로 코드 최적화, 컴파일러 레벨에서 실행하는 코드 최적화 기법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코드를 딱 보면 이런 코드 있잖아요. 인라인 코드로 그냥 하나 실행하는 이런 함수들. 인라인을 바꿔버려서 콜스택을 없애버리거나 필요 없는 루프를 빠져나가거나 스킵하거나 이런 코드를 최적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JIT 컴파일러의 기능이 점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실행은 느린데요. 맥스 스루풋은 C보다 자바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용납할 수 없죠. 어떻게 자바가 감히 C보다 빠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C 프로그램의 한계는 런타임에 대한 최적화가 부족하고요. 자바는 실행에 대해서 안정화가 되면 런타임에 대한 기계의 최적화가 더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자바가 C보다 비슷한 성능을 내거나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JVM이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성능이 20%에서 30% 정도 좋아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실행이 좋아지는, 성능이 좋아지는 핵심은 JIT 컴파일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코드를 양성하는 이 컴파일러 코드가 좋아지는 거고요. 심지어는 인텔 코드에 인스트럭터를 넣고 있죠. 직접
CPU 사이클을, CPU 클럭 사이클을 줄일 수 있는 인스트럭터 라이브 집어넣어서 자바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기능까지 늘려주고 있거든요. JIT 컴파일러는 런타임에 CPU가 인텔 CPU냐 아니면 이런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CPU냐를 판단해서 거기에 있는 인스트럭터를 바꾸는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도화된 최적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JIT 컴파일러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 JIT 컴파일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핫스팟이고요. 핫스팟을 보면 핫스팟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하나는 C1이고요. 하나는 C2입니다. C1은 기본적인 속성은 빨리 시작해요. 그렇지만 코드 최적화가 떨어집니다. C2는 좀 느려요. 그런데 웜업이 되면 코드 최적화가 되게 빨리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바가 처음 실행을 딱 할 때 기본 디폴트 옵션은 C1으로 시작해서 C2로 바뀝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프로파일링 정보가 모이면 컴파일러를 C2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개선된 속도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시작하고 최적화된 코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는데요. 그거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 CPU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것을 딱 보시면 자바가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 웜업 타임에 지세 커브가 상당히 높죠. 이제는 상황을 좀 최적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핫스팟이 만들어진 지 한 20년 됐거든요. 이제는 대학생이 됐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현재 트위터에서 트위터 자바를 만드시는 분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하소연이 뭐냐면 핫스팟에 짓 컴파일러 개발자를 구하는 게 러닝 커브가 너무 높다. 그리고 이제 개선하기 힘들다. 사람도 하고 힘들고 러닝 커브도 어려워서 이제는 컴파일러를 개선하는 게 너무 어려워. 라는 그런 문제를 토로하시고요. 이런 애노테이션이 있어요. 이제는 원래 컴파일러가 C로 되어 있으니까, C++로 되어 있으니까 C++를 호출하는 JNI 메소드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 애너테이션이 붙는 함수는 더 이상 최적화가 안 되니 이거 최적화하고 싶으면 니네가 어셈블리로 짜라 라는 애너테이션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핫스팟은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최적화 너무 많이 됐고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는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컨셉의 문제점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랄은요, 핫스팟에서에 대한 C2 컴파일러, 핫스팟 전체 중에서 C2 컴파일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C2 컴파일러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이 C2 컴파일러의 대체제를 만드는 것이 그랄 VM이고요. 오픈JDK를 보면 오픈JDK는 C++과 자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자바로 만들어져 있고요. 런타임은 C++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랄은 자바로 만들어져 있죠. 컴파일러를 자바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자바가 이제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컴파일러를 모듈화가 좋은 자바로 버전을 바꿔서 유지보수하기 좋은 컴파일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컴파일러가 즉 그랄 컴파일러고요. 이 그랄 컴파일러를 하면서부터 이제는 짓 컴파일러가 사용할 수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전략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듈화를 통해서 이제는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넣을 수 있고요. 개발자 확보가 쉬워졌고 그리고 컴파일러에 대한 러닝 커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바에 대한 성능 개선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랄 VM에 세 가지 피처가 있는데요. 핵심 키워드를 보면 하나가 그랄입니다. 그래서 그랄 VM의 가장 중요한 것은 컴파일러를 자바로 만든 컴파일러를 이루어서 고성능 자바를 이루었다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언어가 동작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트러플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네이티브 이미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랄이 갖고 있는 모태는 딱 요거예요. 오픈JDK8과 그랄 VM의 차이는요, C2 컴파일러를 그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컴파일러 인터페이스가 하나였는데요, JVM CI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JVM CI는요,
컴파일을 하는 중간 계층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나는 질 컴파일러를 선택할 수 있어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그러니까 그랄 오픈 JDK에서는요, C2 컴파일러와 그랄 컴파일러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 있어요. 디폴트는 C2고요. 이것을 옵션을 집어넣어서 난 컴파일러를 G2로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컴파일러 혹은 뭐 IBM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컴파일러를 만드는 곳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를 바꿀 수 있는 모듈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능력이 된다면 프레임워크 아랫단에서 뭔가를 후킹해서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바를 후킹했잖아요. 이제는 어디까지 후킹이 가능하냐면 능력이 된다면 기계어에다 뭔가를 꽂을 수 있는 컴파일러까지도 후킹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능력이 된다면. 이런 여지를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바를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계층이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브VM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나왔냐면 그 컴파일러 단에서요, 그 익셉션 처리가 나오는 코드가 만들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리해서 로깅으로 남기는 프레임워크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코드 레벨에 두는 게 아니라 특정 익셉션을 내가 컴파일러 따라서 튕겨버리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약간에 대한 어떤 계층이 더 깊어진다라는 컨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스칼라를 이용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례에서 이제 그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랄이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릴리즈되지 않았고요. 현재 캔디데이트 버전 16번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조만간 1.0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미 트위터에서는 그랄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컴파일러 버전을 바꾸는 것, 컴파일러를 바꿈으로써 성능 개선이 20%까지 올라졌다라는 사례가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안 넣을까다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라이센스를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랄 컴파일러는 그랄 VM은요,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버전에 대한 것이 커뮤니티와 엔터프라이즈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엔터프라이즈가 메모리 기능이 더 좋아요. 관리 기능이. 그래서 성능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서포트가 됐다는 거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CE 버전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CE 버전이 계속 GitHub에서 버전 관리가 되고 있고요. 공개되고 있고 컨트리뷰션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계속 서포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CE 버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성능적인 측정인데요. 스칼라라든지 벡터 연산을 한다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C 버전을 사용해도 한 20% 정도, E 버전을 사용하면 그 JVM을 바꾼 것마저 성능 개선이 한 30% 정도 올라간다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JVM이 속도가 좀 좋아진다는 거겠죠. 이런 컴파일러가 그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오픈 JDK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JDK 사용하실 때요, 자바를 실행하실 때 실행 옵션으로 이 옵션을 집어넣으시면 C2 컴파일러가 그 그랄 컴파일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픈 JDK에서도 그랄 VM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픈 JDK에서도 똑같은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버전은 아니겠죠.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요. 하나의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꿔서 100만 번이 아니죠. 1000만 번 루프를 도는 것을 하나의 그런 이터레이션으로 해서 10번을 회전시키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시킬 때마다 하나의 회전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체크하는 거거든요. 이 코드를 오픈JDK 11의 기본 컴파일러 C1, C2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하나 실행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그랄VM의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 개를 실행해 보면 보시면요, 실적으로 한 번 돌 때 284ms 걸렸습니다. 두 번째 돌 때는 185가 걸렸죠. 얘는 아무래도 이제 C1의 영향이 있는 거고요. 얘는 C2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C1으로 가다가 C2로 넘어간 이후에는 150 ms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랄 같은 경우는요, 그랄로 컴파일했을 경우에는 초기의 속도가 되게 늦어요. 처음에 첫 번째 바퀴. 그래서 1158ms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점차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웜업이 끝나면 98ms까지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코드 최적화 전까지, 웜업이 되기 전까지는 좀 더 느리지만 그 이후에는 더 빨라진다라는 컨셉이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테스트는 짓 컴파일러가 코드를 기계어를 바꿀 때 제가 만약에 한 번 만든 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꿀 때마다 로그를 찍도록 한번 로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서 프린트 컴파일레이션을 틀어놔서 컴파일이 이루어지면 무엇인가 짓 컴파일러가 동작을 하면 로그를 찍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랄 로그가 일반 C1, C2 컴파일러의 로그에 비해서 로그보다 엄청나게 큰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짓 컴파일러가 코드를 계속 개선하면서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성능 개선을 이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칼라 계열, 코틀린 계열에서는 지금 현재 그 그랄 V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콜스택이 좀 더 깊거나 고성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그랄의 성능이 높기 때문에 그랄 컴파일러를 그랄 VM을 사용해서 운영 환경을 만드시고 있고요. 지금 그랄에서 만든 피처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랄 컴파일러의 그랄 VM에서 짓 컴파일러, 그랄에 대한 컴파일러를 그랄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JVM CL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이제 그랄 VM에서 만든 그 산출물인데요. 이거 자체는 이제 오픈JDK 표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JDK에 대한 어떤 그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오픈JDK로 흘러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고성능에 대해서 그랄에 대한 컴파일러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자바가 깔리지 않은 환경에서 네이티브 바이너리 코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바이너리 실행하는 코드는 무엇일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체는 이거예요. 저희는 기존에 핫스팟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위에 자바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포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이 코드였죠. 상단에 있는 코드. 요거까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바가 깔린 상태에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배포하면 자바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얘가 실행되는 그런 구조였죠. 그랄의 네이티브 이미지는요, JVM과 자바를 하나를 더 묶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없이 하나의 바이너리 이미지로 마치 고랭을 사용하는 것처럼, 혹은 C++ 바이너리 이미지처럼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그냥 파일 하나만 띡 어딘가에 카피해 놓고 실행 권한만 주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랄의 네이티브 이미지의 핵심이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그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바는 JIT, Just in Time 컴파일러를 통해서 실행 환경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그걸 못해요. 얘는 C처럼 정적 코드 테스트를 만들어서 그 정적 코드 테스트 분석의 결과로 바이너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런타임 최적화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이미 이미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 타임은 되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서브스트레이트 VM은요, SV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네이티브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JVM이에요. 이 어쨌든 바이너리긴 하지만 얘도 기본 속성은 가비지 컬렉션이 있고요. 힙 메모리를 관리를 하고 자바 클래스를 운영을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JVM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이 SVM의 장점은 바이너리로 들어가 있다. 단점은 실행하고 있는 그런 가비지 컬렉션이라든지 스레드 컨트롤러가 고성능이 아니다. 왜냐면 런타임을 못 쓰니까 자바에 있는 풀 버전을 다 사용 못해요. 그래서 약화 버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하부 계층은 SVM이라고 합니다. 실행 결과를 볼까요? 실행 결과를 보면 제가 네이티브 이미지로요, 자바 클래스를 컴파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치 저희 도커 빌드할 때 로고처럼 레이어가 막 나오면서 이제 로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레이어별로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면 하나의 실행 파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딱 실행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결같이. 아까 전에 GraalVM은 1158이었잖아요. 얘는 지금 환경에서 약간 제 PC에 산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700ms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이것을 보면 초기 실행은 그랄보다 빠른데요. 마지막의 실행은 그랄보다 훨씬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자바의 고성능, 프로그램 환경에서 고성능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맥스 스루풋이 최고의 트랜잭션을 많이 내는 건 맥스 스루풋이 좋은 거냐 아니면 빨리 실행하는 거냐. 근데 지금은 지금 네이티브 이미지는요, 그랄의 네이티브 이미지는 맥스 스루풋은 그랄보다 좋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빨리 실행해야 된다. 우리가 람다, 서버리스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빨리 실행하고 빨리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랄에서 만드는 네이티브 이미지는요, 빨리 실행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데모처럼 움직이면서 맥스 스루풋을 만드는 곳에는 최적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거를 고려하시고 내가 자바의 GraalVM을 사용할지 아니면 네이티브 이미지를 사용할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를 보시면 위가 GraalVM을 사용한 예제고요. 아래가 이제는 네이티브 이미지를 사용한 예제거든요. 시간을 보면 실행 속도는 훨씬 빠르나 이것이 운용되는 환경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왜 빠르냐면요. 자바가 실행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 자바가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바 클래스를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메인 메소드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하기 전에 스태틱 블록을 실행을 하면서 뭔가 초기화를 해요. 그리고 그 초기화가 흰 메모리 영역에서 구조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흰 메모리 영역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메인 엔트리 포인트가 이루어지면서 스레드가 포커되면서 실행을 하죠. 그 작업이 자바가 실행이 느는 이유거든요. 얘는 왜 실행이 빠르냐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자바의 초기화 과정, 메인 메소드가 실행되는 바로 앞 단계까지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초기화를 딱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메모리 이미지를 파일로 다운받아놔요. 그 다음에 실행될 때는요, 그 초기화된 메인 이미지를 딱 올려버리거든요. 힙 이미지를. 그러니까 초기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실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 용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실행이 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가 그런 전처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가 만든 최대의 시전은 이겁니다. 네이티브 이미지가 잘 안 만들어져요.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근데 프레임워크를 쓰는 스프링 붓을 네이티브 이미지로 현재 만들어진다 그러면 현재 안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자바에서는요, 리플렉션 API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리플렉션 API는 런타임의 객체를 인식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런타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리플렉션 API에다가 리플렉션 API를 바이너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요, 대부분의 리플렉션 API들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프링, 특히 스프링은 인젝션을 통해서 리플렉션 API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앞에서는 GraalVM으로 컴파일러만 바꾸셔도 성능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티브 이미지는 잘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방법이 마이크로러시아나의 그런 모텔을 제공해 줍니다. 얘는 예전에 루비 온 레일즈를 표방하던 그레일스 그 프레임워크, 그루비의 프레임워크를 계승한 마이크로 프로파일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식적으로 GraalVM을 네이티브 이미지를 서포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리플렉션 API를 사용하지 않는 거냐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렇진 않고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얘네를 패키징할 때요. 얘네를 패키징할 때 하나의 그런 저런 제이슨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GraalVM의 네이티브 이미지가 리플렉션 API에다가 들어가면 거기에 뭘 꽂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부가 정보를 넣어주자라고 말하는 것이었고요. 이런 마이크로 프로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요게 밑에가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드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위가 마이크로넛의 명령어인데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넛에 대한 자르 패키지를 지정하면 이 안에서 리플렉션 API에 메타 정보를 하는 제이슨을 생성해주는 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면 네이티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reflection.json이라는 파일은 이런 형태의 JSON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내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플렉션 API를 바이너리를 만들기 위한 부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이 컨셉을 사용하니까 마이크로넛은 무엇이든지 GraalVM으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스프링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AOT 컴파일을 하는 이런 옵션도요, 현재 오픈JDK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raalVM 팀이 만들어져 있는 버전과 같은 버전이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픈JDK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시거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폴리글라스인데요. 얘는 지금까지는 자바의 기본적인 성능을 얘기를 딱 드렸는데 지금은 또 하나 어떤 컨셉을 만들고 싶어 했냐면 얘네들이요. 자바는 언어를 만드는 플랫폼이라는 것을 정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바에 대한 성숙한 에코시스템을 새로운 언어를 만들거나 언어를 통합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랄 위에 트러플이라는 그런 레이어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플 API는 기본적으로 언어 개발에 필요한 파싱이라든지 어떤 컴파일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요. 언어의 문법을 자바로 컨버전하는 것을 API로 제공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는 언어를요, 자바 위에 동작하도록 포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바 위에 새로운 언어, 스칼라 같은 언어를 새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자바가 성능이 올라가면 그 언어 성능이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바가 좋은 거는 소켓 레이어라든지 보안 계층이 되게 탁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언어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언어 가상화인데요. 언어들이 지금은 다 벽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 간의 상호 운용에 대해서. 그런데 언어끼리 다른 언어를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언어에 만든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에 대한 가상화 레벨을 지적을 합니다. 재밌는 건데요. 그랄로 지금 포팅된 언어가 루비가 있고요. R이 포팅이 되어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포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R과 루비가 재밌습니다. R과 루비는 현재 테스트 해본 걸로는 기존 것보다 성능이 한 4배 정도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R과 루비가 인프라가 단단한 언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바 위에 동작하는 걸로 포팅을 하고 트러플이라는 걸로 GraalVM 위에 동작을 시켰더니 더 좋아졌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향후에도 이런 운영은 되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약 20개 정도의 그런 언어들이 지금 포팅 작업이 완료가 됐거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되게 장난스러운 건데요. context.evo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런 문자로 들어와 있는 다른 언어의 코드를 직접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두 번째는 R 코드에서 R로 만든 함수를 스프링에서 사용하고 싶다. 지금 이제 어떤 통계적인 어떤 대시보드를 만드시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R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차트를 만들고 그거를 스프링으로 배포하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그것이 차단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R로 R 코드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리소스 디렉토리에다가 R 코드를 집어넣으시고요. 그리고 인젝션을 시키십니다. 친숙하시죠? 그리고 실행을 시킬 때는 이 소스에 대해서 리빌드를 해서 컨텍스트로 이벌 시키는 걸 방식으로 실행을 시키시면
스프링에서 R을 실행해서 그 R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위에 있는 GitHub에는 예제 코드와 실행하는 그런 스크립트가 올라가 있거든요. 한 번씩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거죠. 자바에서 R 코드를 직접 실행을 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받아왔습니다. 자바 타입을 R에서 자바 타입을 받아왔다. 이거는 지금 디폴트 R이 아니고요. GraalVM에서 만든 R 포팅된 R입니다. 그래서 GraalVM에서 R을 설치하시고 이 R을 자바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언어에 대한 가상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가 이제는 기능이 다를 뿐이지 어떤 장벽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에서 만든 기능을 푸팅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언어에서 내가 사용한 언어에서 다시 그 기능을 재현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용할 수 있으면 같이 하나처럼 사용을 해라 라는 폴리그란, 멀티랭귀지에 대한 어떤 컨셉을 제시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랄이 제공하는 하나의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R, 루비, 파이썬, LLVM 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만들어 놨어요. 인터프리터라고 굳이 표현한 거는 뭐냐면 언어를 읽어서 그 언어를 자바로 포팅하는 과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구현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GraalVM 팀이 만든 것 중에 하나의 인터프리터가요, 술렁이라고 해서 LLVM입니다. 그래서 LLVM으로 컴파일을 하면 오브젝트 파일이 떨어지잖아요. 그 오브젝트 파일을 읽어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고요. 정말 간단하지만 그냥 C코드로 헬로 월드를 하나 찍었습니다.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을 LLVM으로 컴파일을 해서 BC 파일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아까와 동일하게 LLVM으로 hello.bc 같은 자르 안에 있는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hello.bc 파일을 읽어서 실행하면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LLVM으로 컴파일된 모든 언어는 GraalVM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JNI를 등록하고 뭐 생 노가다를 뗐잖아요. 안 되고요. 힙 메모리 누순한다고 욕먹고 이러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의 그런 공통된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 언어에 대한 오브젝트는 해석기를 통해서 자바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동할 수 있다는 컨셉을 제시하는 것이 GraalVM이 제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폴리그랏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모든 코드들은 이 GitHub에 올려놨고 이제 쉘을 리눅스랑 맥 버전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한 번씩 다운 받으셔서 한번 체크아웃 받으셔갖고요. 한 번씩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GraalVM 현재인데요. 최근에 GraalVM이 인기를 끌면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인기도 되게 좋아졌는데 또 하나의 관심을 갖는 분야가요. CLI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들입니다. 원래 자바로 CLI를 만드는 프레임워크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스프링 베이스로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명령어를 만드는 게 많았는데 단점은 자바가 깔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썼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얘네들이 다 그랄을 서포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것이 스프링 베이스로 그 빈을 만들고요. 걔를 랩핑해서 CLI를 만듭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그랄로 컴파일해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이미지를 하면 이를테면 REST API를 만드는 그 실행하는 어떤 커맨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유틸리티가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CLI로 자바를 만들어 배포하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요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칵투스인데요. 레드햇이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레드햇이 오픈시프트와 오픈스택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레드햇이 이제는 한참 더커와 쿠버네티스를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레드햇이 만든 프레임워크가 칵투스인데요. 레드햇은 최근에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프레임워크인 경우에는 고속으로 하나의 그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뜨고 죽는 그런 서비스를 그 스택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반 JVM으로 그리고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로 그랄을 서포트하고 있어서 그랄을 사용해서 상당히 많은 성능 개선을 이뤘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쿠버네티스 기반의 어떤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네이티브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고성능 자바 혹은 빠르게 실행하는 자바를 할 때 어떤 그라이 VM이 어떤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스프링 4에서도 이제 코틀린 기반의 어떤 스프링에서도 이제 서브 프로젝트 많이 회의가 되고 있는 것이 스프링 4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프링 4에서도요, 지금 코틀린 베이스로 마이크로넛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컴파일이 되진 않습니다. 네이티브 이미지로. 그런데 지금은 스프링에서도 5.1 버전에 대해서는 스프링 서포 5.1 버전 이후에서는 스프링 그라이 VM을 서포트하겠다라는 컨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목하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위터에서는 현재 스칼라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와 아카 운영 환경에 대해서는 그라이 VM을 사용하고 있어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금융기업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전통적으로 C로 만들어져 있는 레가시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사용할까에 대한 것이 문제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바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포팅을 할까가 문제였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라이 VM으로 포팅을 해서 운영하는 어떤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그라이 VM의 목표는 제약이 없는 자바 운영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이티브 환경이 됐든 혹은 빨리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한 환경이 됐든 혹은 맥스 스로풋을 이용하는 고성능 환경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약을 안 두는 것. 또 하나는요, 새로운 가능성은 노드.js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일 스레드로 고성능 처리하는 리액트 환경이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라이 VM 위에 올라가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약간은 대용량 힘 메모리를 사용해도 되는 환경으로 아키텍처가 바뀔 수가 있겠죠. 노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라이 VM에 포팅되어 있는 버전의 성능 차이는 한 98% 정도가 나거든요. 워낙 V8이 빠르기 때문에 V8보다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 대용량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적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목하고 싶은 점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그라이 VM 팀은 지금 오픈JTK 에이스 기반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고, 이것들이 오픈JTK, 그라이 VM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실험과 검증을 거치고 있고요. 이 검증된 기능들은 JP 스펙을 통해서 오픈JDK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조차도 오픈JDK에 공개된 버전이 오라클 JDK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사실 보면 여기서 만든 거 일로 집어넣으면 가장 편하죠. 근데 굳이 이제 이런 자바의 생태계에 그라이 VM이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환경이 어떤 큰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광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오라클 부스에 제가 있을 거거든요. 언제든지 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도 스프링 캠프에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